저는 이번 주 안에 이미 급등한 것들은 다 현금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테마장 아닙니까? 지금 뭐 급등한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 실적 뒷받침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매매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다음 타자 순환 종목 있고. 근데 이거 초보자들이 아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이 지나갔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있을 일본의 BOJ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BOJ가 금리를 올려도 엔화가 함께 따라 오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볼까요? 일단 내일이 SK 하이닉스 실적,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BOJ. 저는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시장이 대체로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네. 제가 두 가지만 딱 맥점을 잡아드릴게요. 맥점. 작년 11월 달에 제가 이 그림, 여기 그 2390에서 2540, 요게 11월 25일입니다. 2548. 지금 요 자리예요. 딱 1월 22일. 가장 험악할 때가 12월, 과연 이후에 12월 9일 날 그 빈집털이 했던 2360. 그러면 여기서 간단 편하게 2550이라고 쳐요. 네. 여기서 2650 가는 시나리오와 다시 2350 가는 시나리오를 딱 정해 드릴게요. 뭐 갖고? EWI요. EWI. EWI를 비교해 볼게요. EWI가 뭔지 오늘 처음 채널 트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블랙록이 운영하는 한국 그 달러 베이스 기준의 종합주가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없어요.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3등이 현대차, KB금융 뭐 이런 순으로 쫙 있으니까 2550에서 2650으로 가려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땡겨야 돼요. 네. 그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뚫어야 돼요. 여기가 11월 15일입니다. 55불이에요. 여기가 아까 11월 25일이에요. 58불 90센트, 58.8불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종합주가지수 11월 25일과 1월 20일 똑같았었잖아요. 원화 베이스는. 그런데 이 차이는 이게 100포인트 차이예요. 거의 100포인트 차이 에너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결정됐어요. 요게 58불 방향으로 가면 이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땡기고 SK 하이닉스 탄력성은 둔화될 거고 이미 많이 40%나 올랐거든요. 저점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세론 전략이 안 나와야 되고 절대 20만 원은 붕괴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150엔을 급락하는 엔화 강세로 가면 안 돼요. 금리 인상했어도 오히려 150과 155의 요 사이에서 밑골이 달리고 다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원달러가 치고 나가지를 않아요. 제가 1487원 요때 1500원 돌파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뭐 암만 달러 강세도 1420원이나 30까지 누를 확률이 많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오른다. 요게 딱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장이 더 가려면 1400을 깨야 돼요. 1300대를 보여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틀 후에 얘가 요 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숏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동안 올랐던 거 엎어치기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시장 변동성에 가장 위력이 공격을 하는 입장이라면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 현대차를 제가 20여만 원에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20만 원을 다시 공격하는 파동. 삼성전자야 크게 지금 뭐 2천 원 정도 빠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숏 걸어도.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더 가려면 1,400을 깨야 된다. 금리 인상하든 말든 외국인이 들어와 갖고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강세 방향을 가야 되고 엔이 상대적으로 150엔을 깨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금리 인상했더라도 달러가 또 강세가 돼서 엔이 상대적으로 약세. 우리 대비해서는 강세겠지만 그걸 중화시켜줘야 된다. 이 부분이 우리 구정 연휴 지나서 문제는 결정하고 나서 우리는 그냥 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에너지를 하루 만에 받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2월 달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빈집털이 된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 미국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빨리 오시는 게 50%든 100%짜리가 막 나올 거다. 거기에 이제 시가상위 종목보다는 뭐 테마주들 중심으로 뭐 방산이 됐던 원전이 됐던 로봇이 됐던 우주항공이 됐던 다 트럼프 트레이딩이나 머스크 트레이딩을 중소형주 중심으로 하자.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저는 이번 주 안에 이미 급등한 것들은 다 현금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원달러, 엔달러 동향을 1월 31일 날 확인하고 네. 확인한 다음에 추가 랠리가 나올 거라면 중소형주 중에 테마주 중에 못 간 것들 아직도 빈집털이한 것들 어떤 걸 세타를 정하냐가 오늘 제가 중점으로 얘기해 드리겠고 네. 만약에 진짜 당일날에 아까 얘기한 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요. 그러면 선물이 하루 만에 10포인트 부러져 버린다고요. 그런 게 나오면 또 2월 달 고생하고 3월 달 정도 돼야 뭔가 또 새로운 모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2월 3월이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테마장 아닙니까? 지금 뭐 급등한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 실적 뒷받침되는 거 없어요. 특히 로봇주들 매출 안 찍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로봇스타, 로봇티즈 같은 거 보면 거의 뭐 더블 에너지가 막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테마 에너지로 너무 급등한 게 많아요. 그게 이제 2월, 3월에 실적을 이제 그 민낯을 대할 때 실제 시장이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계속 시가상위 종목들이 올라주고 원화가 강세로 되면 안 빠지고 계속 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인덱스의 그 에너지가 폭락을 해요. 그러면 가장 그 변동성이 커지는 게 급등한 종목, 실적 뒷받침 안 되고 급등한 테마주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틀 남았습니다. 네. 되신 대로 사지 마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쭉 여러분들 포트에 보셔갖고 다행스럽게 이번 파동을 잘 타서 급등 종목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 현금화 시켜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달러, 엔달러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에 제가 딱 현대차, 삼성전자, SK 세 가지만 보세요. 그게 하단을 지지해주고 원화가 강세되면서 추가적인 현물에서 외국 매수 들어오면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3월달까지 추가 랠리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변동성을 한번 맞고 간다. 그래서 24일을 전 D-Day를 적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그렇게 많이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구정 전까지 승부를 걸지 말자라는 말씀,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해놓고 나서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포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보였는데요. 미국보다는 국내 테마주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서학 투자자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을 먼저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가장 그 윤석열 대통령 연결해서 계엄하고 급락했던 게 원전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웨스팅하우스 문제 풀어지고 그래서 급락한던 거를 깨물 메꿔갖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17,000원짜리가 24,000원까지 급등했고 하루 만에 9% 예,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막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주뿐만 아니라 로봇주라든지 이 테마성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과 연동돼 있는 이제 보시면 아직까지 관세를 공격하는 속도는 좀 그 겁을 많이 먹었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아끼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단계별로 뭐 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보자. 중국에 공장이 있는 종목들은 피해라. 심지어는 테슬라 피해, 애플도 보세요. 250 팔아갖고 제가 예고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 대장주가 제가 200에서 220불까지 빠지면 보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급락한데 아직까지 중국 관련해서 공격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서 미리 선조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애플의 주가가 저렇게 빠진 게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비중이 큰 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그 다른 거 대비해서의 혁신도 없지만 네. 만약의 경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뭐 전화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뭔가 100일 안에 만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틀어졌을 때 상황.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그 거래 기술이란 책을 읽고 이분이 손자병법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뭔가 그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를 하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두 가지 투트랙 상대 내치로 집중해서 상대하지 마 전략과 우회 전략으로 뭔가 그 갖다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유명한 가수 있죠 전 세계로 그 해리슨 손 들어갔고 근데 중국에서 그 전 세계에서 1등인 여자 가수 이름 까먹었다. 테일러 스위프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분을 초청했어요. 저는 이것도 약간의 그 중국에 보이지 않는 차도살인계 같아요. 어떤 말씀이세요? 일단 트럼프에 반대한 사람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모멘텀 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게임이나 엔터하자. 천만 말씀이에요. 흔들어 버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또 자꾸 만나자를 어떤 구분을 하냐면 시진핑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그 밑에 단을 자꾸 멕시코나 우회 전략을 자꾸 써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나올 때는 이거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군사적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강대강이에요. 그거는 3월에서 5월 사이예요. 그래서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이라면 아까 이게 3월 달에 군사적인 부분에 칼을 썼는데 그게 선제적으로 타협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제 1개월 동안 급격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트리거가 24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중국과 미국의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을 줄 것 같으니까 미리 겁먹고 애플은 미리 선조정한 거라고 보는 거죠. 테슬라도 보시면 제가 450불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는 언젠간 요 120불에서 122평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70과 450에서 지그재그만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갖다 예를 들어서 다른 그 뭐라 그럴까요? 스페이스 X라든지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그쪽은 실적단이 안 꽂히고 이것도 테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테마가 형성된 게 취임식 때 화성 보낸다라는 분위기니까 갑자기 뭐 로켓neb이라든지 인공위성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주도 급등하는 이런 것도 다 테마성 같거든요. 실적단은 뒷받침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저점을 깨면 안 돼요. 370불 단. 그런데 2월 달에 3월 달에 이거를 깨서 만약에 이번에는 300과 320불까지 구경해 보세요.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시면 미국을 대표하는 시가 상위 종목들이 급등하고 나서 박스의 저주에 갇혀 있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저는 이 130불과 145불에 갇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질 뿐이에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이걸 갖다 해서 작년도 11월 10월 팔아갖고 우리 소부장이든 로봇주든 이런 거 같으면 이거 갖고 있는 것보다 엄청난 수익률을 얻었을 텐데 이 서학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빠져. 기다리면 와. 그리고 이게 새롭게 하려면 이거 150불 또는 새로운 환경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상반기에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시가 상위 종목들을 가만히 미국 시장 보시면 갖다 예를 들어서 박스에 유지될 뿐이지 갖다 해서 수익을 크게 안 주는 저점 트레이딩 잘해갖고 한 10에서 20% 단타는 나오는데 네. 뭔가 화끈한 거 없는 작년과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상반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연말 연초에 우리나라 시장 온 분들이 오히려 중소형 그것도 시가상위 종목들보다 시가상위 종목에서는 SK 하이닉스 딱 하나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갇혀 있는 상태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교통정리의 부분이 저는 우리 구정연휴 지나고 나서 방향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디데이를 하나 잡아드릴게요. 네. 2월 5일. 2월 5일. 삼성전자 이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법률 리스크와 그때쯤에 네. 또다시 그 삼성그룹에서 그 거버넌스 게임으로 요번에 로봇주 만드는 게 삼성 레이모 로보틱스 이 모멘텀이 하나의 그 로봇주의 성장성이나 매출 안 나와도 에너지를 줬다고 보거든요. 비슷한 게 하나 법률 리스크 제거되고 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 이걸 털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쪽 에너지에서 뭐가 또 하나 나오든지 아니면 또 하나 미국 쪽에 M&A가 나오든지 삼성전자의 전략이 미국에 바뀌어갖고 뭔가 분할해서 나스닥 성에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뭔가 주든지 바이오에피스 상장 롤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전번에 이제 우리나라 그 거버넌스 게임으로 삼성화재 43만 원, 삼성생명 11만 원대 매도. 지금 이제 그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급등하든지 요런 게 2월 5일 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1월 24일에서 2월 5일 사이에 원달러, N달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요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대표님, 2월 5일 삼성그룹의 어떤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 어떤 트리거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좀 롱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한국 시장이? 그러면 네. 이 데이터를 갖고 한번 제가 항상 저는 파생 시장에 연결된 그 인덱스의 움직임 갖고 전체 시장을 계산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작년 11월 달에 제가 그 8월 23일부터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9월 달에 2100 거의 4, 50에서 8월 20일까지 삼성전자만 27조 샀고 전체 시장은 40조 샀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8월 5일 날 그 엔캐리 청산 이후에 대반등 이은 다음에 8월 23일부터 집중적으로 때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17조를 때렸다. 삼성전자만. 네. 전체 시장이 거의 삼성전자만 때리는 시장이 됐다. 그리고 현재까지 21조 계속 때립니다. 삼성전자 계속 때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23일에서 1월 20일까지 전체 시장이 22조, 금융투자는 ETF를 때립니다. 여기 보시면 3조 4천억의 현물 매수 찍혔지만 요 밑에 단 보세요. 14조를 때렸습니다. 요새 2차 전지가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ETF나 펀드 청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니 매도, 펀드 청산 매도. 이게 2차 전지 제가 그래서 하지마 트럼프 대통령 뭐 나오기 전까지는 하지마 자꾸 이런 것들이 ETF 청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변화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예. 요게 11월 14일이 예건 저점입니다. 아까 11월 10일 2390 그리고 8월 11월 26일이 고점이에요. 요게 2550 그리고 1월 9일 지금 현재 딱 보세요. 58,900원, 57,700원. 이 57,800원을 종합주가지수 2,540인데 이걸 돌파를 못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는 회복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여전히 한 3, 4천 원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은 12월 4일, 12월 20일에서 52,000원, 58,000원. 네. 여기 갇혀 있어요. 얘가 트리거가 돼줘야 지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수가 올라가고 뭐 2,600을 바라보고 2,700 가려면 삼성전자, 유만전자 만들어주는 트리거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 트리거는 뭐예요?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뭐 몇천억씩 사주는 그러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2월 5일 날 법률 리스크 제거하고 이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는 개별 종목 테마잖아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건드리거나 바이오 에피스 상장 얘기 나오면 이거는 삼성전자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올리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수 올리려면 삼성전자 매수로 꽂히는 이제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 22조를 때렸잖아요. 조단위 매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장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고 그러면 외국인이 바뀌었나? 그러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환율 1,400원 확 깨는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했는데도 그렇게 나오면 역전략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얘기가 그럼 소부장주들 그동안 이게 더 분출해 버린다고요. 이거를 저는 1월 31일에서 2월 5일 사이에 확인할래요. 만약에 2월 5일 날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그건 연속성 가능성도 점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뭐 소부장 또 난리 나겠죠. 예. 지금까지 오른 거 저리 가라의 에너지가 네. 확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삼성전자 실적도 쇼크 나와 SK하이닉스보다 더 못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적 얘기들만 나오고 뭐 파운더리도 축소하는데 그런데 수급에서 그럼 이거 뭐지 하는 거죠. 그럼 바스켓 매수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31일부터 2월 5일 사이에 저는 그거 확인하렵니다.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15만 원에서 22만 원. 전번에도 9월 달에 14만 원에서 20만 원 이것도 40%, 그다음에 23% 뺐다가 다시 또 40% 올랐습니다. 제가 15만 원과 16만 5천 원, 17만 원 사갖고 18만 원과 19만 원에 팔고 이게 20만 원 가면 오히려 얘보다 두세 배가 소부장 종목에서 나올 테니까 뭐 한미반도체니 HPSP니 퀄리타스 반도체니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이 날 거다.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더블 가 있어요. 순식간에 한 달 만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내일 세론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번 고점이 이제 최고점이 23만. 이거 뚫어주는데 이제 10% 남았어요. 그러면 이 장이 가려면 이제 SK하이닉스는 세론 나오고 차익 매매 나와도 20만 원 깨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잘 버텨주고 거꾸로 10%도 올라가면 이건 또 확산이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는 올라가줘야 돼요. 육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장이 추가 랠리가 있겠습니까? 확산되겠습니까? 테마 그러니까 순환이 되겠습니까는 이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삼성전자 매수에 들어와야 돼요. 하루에 뭐 계속 지금 뭐 300억, 500억 때리는데 하루에 1,000억, 2,000억씩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오면 그거는 추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희 서학 투자자 전략 이야기하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까지 확인하게 됐는데 먼저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학 투자자 분들은 작년에 수익을 많이 거뒀던 그 M7 종목들은 일단은 차익 실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표님?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저는 세론 전략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오히려 제가 역발상 전략 엔비디아보다 제가 인텔을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18불에서 20불 사이에. 이거는 오히려 그 진짜 M&A가 누가 갖고 가나 메이드 인 반도체 아메리카를 만드는 그게 앨런 머스크가 만약 루머가 도는데 갖고 가면 난리 나겠죠. 그렇게 되면 30불.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났고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보시면 한번 보시죠. 로켓랩. 이것도 화성 보낸다니까 날라가요. 챙기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형 원전도도 급등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 그 오클론은 30불에서 35불. 그 다음에 뉴스케일은 이번에는 30불은 못 갈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뉴스케일보다 우리나라 그 대주인 두산 인프라 에너빌리티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게 이제 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스케일은 25불에서 30불 사이에 오히려 챙기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17불에서 20%면 사는. 네. 그래서 박스 전략으로 한 3개월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저는 3개월, 3월 달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진짜 본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협을 잘해갖고 뭔가 그 환율의 문제가 안 나와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칼을 진짜 뽑으면 안 돼요. 그런데 칼 뽑는 상태까지 갔다는 얘기는 시진핑의 전략이 상대를 안 하는 극단적 상황이 갔다는 건 대만을 건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제가 또 양자 컴퓨터도 급락 때 매수한 거 급등 때 오히려 팔고 나오십시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단타로 대응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선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또다시 어느 날 갑자기 30에서 50% 부러지면 또다시 사시죠. 지금 자리가 아니라. 예. 네. 왜냐하면 실적들이 다 뒷받침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징후를 보냐면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가 이번에는 그 따라가질 못해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익률을요? 상승률이. 상승률이. 예. 네. 갖다 해서 아이온큐나 퀀텀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이 30에서 50% 이상은 급등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세요. KCS나 엑스게이트가 오늘 KCS 장중에 20% 가다가 윗골이 달리고 그냥 차익면범에 나와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로봇주나 원전주나 우정공주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이제 구정연휴 지나고 2, 3월 달에 우리는 뭘 직면해요? 실적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3월 달에는 금감원이 조금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 같이 봐주기보다는 좀 거래 정지되는 이런 부분의 종목들이 막 생길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또 2, 3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마장의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거는 이 바닥 선수도 철저히 배격 제외시킨다고요. 그런 장이 벌써 시장의 테마주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선별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 서학 투자자들도 저는 상반기는 트레이딩 잘해라.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하나의 테마 머니 게임도 아까 얘기한 대로 구정 지나서 환율이나 이런 리스크가 없었을 때 다시 붙는 한이 있더라도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은 현금화 시켜놔라. 이렇게 단순한 전략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우리나라에서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예견이 됐던 쪽이 조선 기자재 쪽이었는데 급등세가 있었고 여기서 100% 매도해서 로봇, 우주, 항공, 원전주 쪽으로 가자라는 언급을 하셨었는데 최근 이쪽이 또 급등 중이잖아요. 여기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대표님? 그래서 위치에 따라 매도할 거와 아직도 매수할 걸 구분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좀 어디다 갖다 놨나?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박스의 저주. 지금 121선이 빨간 선입니다. 네. 단기 이평선 밑에서 5일선씩 20 수렴되고 계속 빠지고 제자리 뛰게 한 거 매수. 같은 테마나에서 121선 밑에까지는 매수.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점돼서 거의 뭐 60에서 어떤 건 100% 가고 그 다음에 이 상승 각도가 60도 각도 갔다가 이렇게 안 빠지지만 지그재그 파도 요게 박스의 저주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갑자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오거나 이때 갑자기 급등하고 이용해서 또 유상증자 짱 올라오면 이게 120까지 바로 급락하거든요. 이럴 가능성 그거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급등한 종목들은 피하라.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딱 보세요. 이거를 15,000원, 17,000원, 2만 원에 안 하고 4만 원대 왜 해요? 4만 원대. 이게 여기서 뭐 5만 원가 받자 20%입니다. 저는 갑자기 얘가 상승폭의 반이거나 121선이 올라가고 27,000원, 3만 원까지 이유 없이 통 빠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티즈 매매 대상에서 제외. 위치 보면 이거는 이제 마치 하나오션이 45,000원과 47,000원 100%가 55,000원까지 가더라도 여기서 박스 지그재그 같듯이 그거 상대 속도보다 다른 밑에 단에 다른 테마주로 가는 게 낫듯이 로보티즈도 로봇주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근데 로보스타는 아직까지 상승이 좀 미흡해요. 그래서 요거가 더블이 가려면 얘는 한 35,000원. 그러니까 25,000원과 22,000원 정도면 또 사겠고. 그다음에 에브리봇은 지금 사겠습니다. 이거는 122선. 아직도. 이런 것들이 에브리봇. 그다음에 전번에 또 로봇주 팔아갖고 수술용 로봇이 남았습니다. 근데 고용 보세요. 12월 9일 날이 7,600원인데 이게 거의 더블 또 단간에. 수술용 로봇, 뭐 FDA, 뭐 호재. 그런데 15,000원대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재료 노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또 남은 것, 여기 수술용 로봇 중에 아직 못 간 게 있어요. 큐렉소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순환 전략으로 찾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그림 보시죠. 122격이 50% 이상 되는 거. 121이 10,000원이에요. 15,000원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저점에서는 더블 되는 거. 암만 좋다 하더라도 매매 안 한다. 이 테마 중에 122선 밑에 있거나 근처에 있으면서 수급이 딱 들어와서 키 맞추기 상대 속도 있는 건 하겠다. 근데 그것도 내일 모레는 안 한다. 네. 구적 이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가상위 종목들이 안 빠지고 그나마 2,500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면 그냥 또 순환 사이클로 하는데 이게 붕괴되는 사이클 나오고 파생해서 7에서 10포인트를 한 번에 떼고 환율이 2, 30원 급등해버리면 그러면 2월 달은 오히려 2월 말로 타이밍을 늦추는 게 낫다. 이렇게 각각의 테마주 중심으로.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11월 달에 12만 원입니다. 얘를 제가 이 25만 원이 어느 정도면 저점에서 160% 오른 거예요. 네. 130%.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딱 보면 로봇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안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종목마다 이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항공주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두 가지 또 한번 보세요. 요거 8,000원짜리가 13,000원 갔다가 같이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 13,000원대를 돌파하면 저는 매도하겠습니다. 요것도 상단 하단을 잡고 121선 밑에서 쌍바닥이거나 바닥을 주면 하겠고 이게 분출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루미르라든지 AP 위성이라든지 이 우주항공 종목도 대부분들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우주항공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단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루미르 13,000원 이상, 캔코아 15,000원, 컨택 15,000원, HBM은 이거는 한 게임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노스페이스 25,000원, AP위성 16,000원, 17,000원 오면 매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주항공에서는 약간 키 맞추기가 좀 남은 게 많아요. 그런데 로봇주는 이제는 저가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이 나쁜 뭐 종목들이 실적 단위 안 되고 적자 기업인데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들 키 맞추기 정도. 어저께는 오늘은 휴림 로봇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진 로봇인가? 휴림 로봇은 이것도 오늘 소방 전기차 화재 관련된 로봇 관련된 걸 뭐 개발했다 해갖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키 맞추기 2, 3초로 급등하면 오히려 때리는 그런 순환 매매로 후발주가 남아 있고요. 로봇주에는. 그 다음에 대장주는 이미 목표가 왔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그러니까 다음 대장이 가면 더 보겠습니다. 이게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 선별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다음 타자 순환 종목 있고. 근데 이거 초보자들이 아세요? 이쪽을 하고 그 수급이라든지 타이밍을 집중적으로 전업 투자가 수준으로 또 하시는 분들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구정 이후에 아까 얘기한 환율 부분만 딱 보고 확인하고 그때 이제 편하게 매매할 것들을 찾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가 그간 강했던 로봇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여쭤볼 부분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원전 방산주 쪽인데 먼저 이 섹터를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현대건설이 악재를 털면서 좀 주가가 급등한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를 먼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요새는 오히려 역전략을 많이 써요. 갖다 얘기해서 실적 서프라이즈 세론 엎어버리고 네. 실적 쇼크 나왔는데 오히려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 하면서 급등시켜버리고 그게 저는 현대건설이 이제 그런 에너지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3월달에 금리 인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영향한 게 부동산 PF 문제를 못 갔던 건설주하고 그러면 현대건설 DLENC가 그 시작점인가 딱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이 바이오주가 이제 금리 인하야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까지는 우리는 알테오진, 리가켄 바이오만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퉁 빠져갖고 제자리 뛰는데 이제 금리 인하해갖고 바이오주가 또 가나가 건설주와 비슷하게 한번 트레이딩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는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떠들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작년 11월 달 중순에 이 그림을 이거 더블 왔어요. 요번에 이때가 꼭 지금 로보티즈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니 장이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ASY 스틸 때 120%, 삼보통은 180%, SG 거의 80%. 이런 것들 빨간 글씨 있는 것들 하지 마시고 밑 중간단에 있는 종목 SY라든지 HD 인프라 코어라든지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노려보시죠. 그럼 키 맞추기 순환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가 지금 로봇주하고 똑같은 상황을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갖고 간 거예요. 한번 보시죠. 네. 이때 이제 SY 스틸 때는 이제 박스의 저주가 나온 거예요. 이제 못 가고 지그재그만 나오잖아요. 지그재그.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간 거 보시면 현대건설 기계. 그 다음에 중간단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키 맞추기 급등을 했습니다.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건설, 데모. 그러니까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재건과 철도 방산을 구분해 보고 싶어요. 네.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나서 진짜 속도 있게 재건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더 갑니다. 원전주하고 같이 껴서 뭐 인프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편하게 끄는 게 통신 인프라예요. 철도하고 통신 인프라. 그러니까 요새 가만 보면 5G가 갑자기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 보실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푸틴과 그 다음에 트럼프 진짜 만나갖고 조기 종전과 그 다음에 뭔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북한 김정은 만나겠다 하면서 이러한 SOC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철도주가 북방주 옛날 같이 해서 급등할 겁니다. 그게 구정 이후에 하나의 물줄기고 그거를 노리는 게 낫고요. 근데 만났는데 서로 분열을 해버리고 전쟁이 더 확산되고 갖다 해서 타협이 안 된 거예요. 타협이 안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딴지가 들어가든지 유럽에서 뭔가 문제가 나와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결렬돼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오히려 그럼 공격 앞으로 해요. 오히려. 그럼 그때 이제 현대로템 그 다음에 방산 드론. 그러니까 이게 롱숏 같아요. 지금 현대로템도 한 단계 6만 원대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4만 5천 원까지 빠졌어요. 여기서는 하자. 근데 지금 5만 5천 원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게 가려면 갖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더 확산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방산보다 철도, 뭐 호주든 다른 사우디든 뭔가 아니면 다른 철도 에너지의 SOC가 나오든지 이런 게 근데 거기는 저는 또 옛날 기억나는 북방 얘기. 갑자기 우리나라하고는 대응체를 안 만나고 갖다 예를 들어서 북한 김정은하고 만난다가 먼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개발해 줄게. 오히려 우리는 왕따 당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은 뭐로 가요 또? 방위산업? 아니요. 또다시 옛날 뭐 군감산 개발한다. 경협주요? 무슨 예, 경북 그러니까 일신석재 최근에 부산 신항에서 부산산업 급등하고 이런 그때 옛날에 현대 로테미니 특수건설이니 이런 것들이 막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5G하고 또 한 축 다른 한 축. 그래서
철저히 지금 누른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푸틴하고 간단히 해서 결렬되고 오히려 김정은하고 만나는 에너지가 나오면 그쪽을 또 2월달, 3월달은 또 붙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물주기가 여기로 갈 건지 경로 의존성이 여기로 갈 건지를 저는 2월달 확인할래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럴까요? 아무 말 잔치로 막 때릴 것 같아요. 거기에서 빈말도 있을 거고 진짜 말도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종목의 흐름, 이건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아직 안 오는 것 중에 수급 들어오면 요새 제2의 고용 같은 게 막 생긴다고요. 그런 것들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재건주, 원전주, 방산주 이쪽을 추가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트럼프가 뭐 러시아 정상을 만나든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든 이 시점 이후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확인하고 조금 늦더라도 네. 그게 더 낫지. 이번에는 이쪽이야 그러다가 철저히 소외돼 갖고 오히려 되는 쪽 소부장이나 로봇이나 우주항공만 계속 집중해서 이게 제2의 2차 전지 가치가 그러면 괜히 이쪽은 관계 그냥 녹아나는 네.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장은 어떻게 압축돼서 가는 쪽의 테마가 형성되는 수급과 연결된 종목이 가지 다른 것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소외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도지코인, 다른 코인 때문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것도 롱숏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테마 내에서도 이게 수급이 선순환이 돼야지 다른 테마로 가요. 그럼 이쪽은 철저하게 이제 배격이 된다고요. 마치 이번에 조선 기자재가 이제 그런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실적들은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런데 실적 서프라이즈인데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로봇주나 우주항공이나 일로 가면 오히려 확인하고 조선기자재가 더 빠지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한 에너지가 끝나갖고 다른 에너지로 가면 끝난 에너지가 다시 가는데 3개월에서 5개월 걸립니다. 그거를 2월달, 3월달에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템포를 좀 늦출랍니다. 확인하고 할래. 요번에 갖다 예를 들어서 이제 2,550까지는 왔어요. 2,650, 2,700 가하고 그거는 삼성전자, 현대차한테 물어보겠고. 네. 그리고 그게 가면 소부장이나 자동차 부품단 하겠고 실전에는 그게 안 가면 또다시 100씩 내릴래요. 2,450, 2,350. 그리고 환율의 속도를 볼래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확인형으로 철도, 북방, 농업, 그 다음에 통신 인프라 이게 다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는 거. 또 여기에 또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것들을 할래요. 그때 또 금리 인하되면 건설주나 바이오주 할래요. 이런 것들을 현금 만드는 거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지수 단위를 더 끌고 올라가 그럼 지금 강한 쪽에서 못 간 것들 중심으로 할래요. 이 차이가 2, 3개월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간에 2차 전지를 언급을 하셔서 저희 2차 전지를 좀 보고 싶은데 일단은 바이든 정부 때 2030년까지 미국의 신차를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했고 일단은 IRA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폐지하는 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여론도 있고요. 대표님 2차 전지 걱정 많으신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엔솔, 삼성, SDI, 에코프로 갖고 보고 에코프로를 매매하면서 자꾸 느껴보잖아요. 네. 우리가 요번에 65,000원대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막상 1월 20일 되니까 하루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부터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기차로 가는 전략을 다 폐지시켜버리고 아직 중국 때리기는 안 했어요. 중국 때리기는 실제 안 했습니다. 네. 이제 관세 매기고 중국산 2차 전지에 관련돼 갖고 뭔가 제재 에너지 들어가 보세요.
그럼 바이두 갖고 볼 거거든요. 그거는. 그 다음에 테슬라가 폭락을 해버리면 이건 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2차 전지는 요번에 1월 2일 날 저점을 쌍바닥 내거나 깼다 다시 갑니다. 그거 확인할래요. 왜냐면 요번 실적단이 뒷받침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냐면 현대건설 같은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실적 쇼크 나왔는데 오히려 역전력 나와서 네. ETF 들어오고 수급 들어오면서 더 이상 뭐 나빠질 거 뭐 있어 하고 이제 다음 분기는 괜찮아져 해서 가야 돼요. 이것도 저는 2, 3월 달에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2월 말 정도 되면 실적도 다 대충 굵직한 거 나옵니다. 거기에서 실적 쇼크 나오는데 현대건설 같은 꼴 나야 돼. 갑자기 ETF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상승 에너지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하랍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5만 5천 원과 6만 원 사이에는 한번 반을 사볼래요. 그리고 깨면 다 살래요. 오히려. 그리고 진짜 가려면 요거 5만 5천 원 깨지 않고 요 6만 원 밑에 살짝 거래가 대량 들어오면서 7자와 7만 5천 원을 보지는 N자가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갖다 예를 들어서 EWI가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뭐 나빠질 거 없어. 그리고 여기서 확산이 돼야 돼요. 전고체 부분이든 부품단들이 여기서도 스타 종목이 나와야 돼요. 로봇같이. 그러니까 중저가 연료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코오롱 신소재가 됐든 옛날에 무슨 CIS라든지 뭔가 그 중소형단의 뭐 하나 기술이 됐든지 몇 가지 종목들의 급등 파동이 나와줘야 돼요. 중소형주에. 대표님 앞서서 EWY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목이 편입이 되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편입이 된 건데 EWI에서는 편입이 안 될 겁니다. 거기는 네. 이미 그 중국 애들의 포트 전략이 이미 확정된 거라 쉽지 않을 거예요. 네. MSCI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순서 1등에서 10등은 그 순서는 매일 체크해 보십시오.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EWI는 $1 동량의 달러 베이스로 숏 걸고 롱 거는 기계적인 에너지예요. 그리고 그거에 그 인덱스 롱숏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지금 엔캐리 청산 없다고 그러는데 엔캐리 청산 나오면 급락할 건 EWI를 3% 5%를 그냥 죽여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때려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이요. 그럼 그거 숏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수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그건 2차전지 엔솔 없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솔은 35만 원과 32만 원을 하단. 전번에 42만 원대 다 때리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닥은 거기서 형성될 것 같아요. 근데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도주로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LG그룹 가만 보세요. LG그룹에서는 지금 오늘 LG전자가 조금 좀 에너지가 조금 8만 원대에서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LG그룹이 갖고 있는 계열사의 로보티즈만 나와있지 LG화학, LG전자, 뭐 엔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대부분 LG그룹 보면 끔찍해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인덱스 에너지가 나오려면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해 LG그룹도. 그런데 아직은 그런 징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엔솔보다 오히려 뚱딴지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LG 이노텍이 급등하면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이 급등하는 순간은 애플의 주가가 좀 올라줘야. 그거 예 네. 그렇게 볼래요. 애플이 이제 220불에서 이제 대반등 때 LG 이노텍이 끌고 가면서 네. LG그룹 주가를 올려주는 그러면 8만 원짜리가 LG한테 10만 원 간다는 얘기거든요. 큰 게임은 안 봐요. 그러면 LG 이노텍이 20, 30%짜리가 또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나와줘야 지수 방어가 되면서 순환이 나오는데 아직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LG 그룹 주가도 지수 방어 하단은 있는데 네. 상단이 너무 갇혀 있어요. 여기서 펀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ETF가. 그런데 이게 참이에요. LG그룹은. 그래서 마치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면 전환이 빨리 나오길 바라는데 참 징후는 안 보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엔터주 좀 여쭤볼게요.
매도하고 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중국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엔터주를 JYP 엔터 갖고 이게 11월 18일 날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43,000원대에서는 JYP 더 이상 나빠질 거 없고 저 7만 원과 8만 원까지 121선 요 에너지가 나오나 보시죠. 이게 이렇게 간 겁니다. 45,000원짜리가 보세요. 75,000원과 77,000원 이게 박스에 지금 저주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엔터주들이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갖다 얘기해서 미국의 유명한 가수를 초빙했다. 그럼 우리도 덩달아 우리는 오히려 죽일 것 같아요. 우리는. 왜요? 줄 잘 서. 저는 줄 잘 서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지금 대행체제잖아요. 갖다 예를 들어서 내 급에서 니네들 상대 안 해요. 일단은 코리아 패싱인가요? 네, 패싱해요. 오히려 북한을 건드리거나 중국이나 대만을 집중해요. 일본을 케어하거나.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는 차관급 와갖고 뭔가 알아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카드를 잘못하면 이쪽이 대선이 언제 대선 이후에나 뭔가 스케줄이 설정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대선 이후로. 예. 네. 그러면 이거는 4월 달 지나서 헌법재판소나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을 보고할래요. 대충 5월에서 8월 사이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갖다 해서 왕이 부장이 한국에 오든 우리나라는 엔터 쪽이나 게임 쪽이나 판호 쪽이나 여행 쪽이나 우리나라 관광객이 중국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갈 수는 있어도 단체 관광객은 제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엔터드는 제가 보면 다 상단에 와 있습니다. 작년 하시려면 작년 9월과 10월 달에 하셨어야 돼요. 네. 이게 보면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그래서 엔터 중에 제가 하나 꼽아드리려면 뭐 다들 싫어하시는 YG 엔터. YG 엔터. 이것도 키 맞추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중에 가장 나쁜 거예요. 다른 데도는 갖다 해서 음반 판매가 어마무시하고 이제 그다음에 완전체 블랙핑크가 쉬는 사이에 박살난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엔터 접었겠어요. 음악에 집중하겠고 갖다 해서 뭐 배우나 드라마나 이런 엔터주를 정리했거든요. 저는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가 붙어서 세계 투하면 이제 음반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키 맞추기 정도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엔터주 하려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제가 이미 작년에 넷플릭스가 지금 시간에 급등해갖고 990불가 급등했거든요. 오징어 게임 전에 팔으라고 했던 갖다 얘기해서 이정재 관련주라든지 덱스터. 지금 오히려 덱스터가 다시 매수 단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정재 관련주들이 박살이 나 있어요. 원위치했어요. 그런 것들 1,000만, 2,000만에서 틈새 전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콘텐츠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엔터는 저는 다른 데보다는 YG 엔터 외에는 권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도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굳이 엔터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YG 엔터테인먼트가 키 맞추기에서는 그래도 좀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제 구정 연휴를 지나고 2월 5일 수요일 이 시간에 뵙게 될 텐데 그때까지 대표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좀 새로운 계획을 짜보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네. 아까 얘기한 박스의 저주 상황의 이격이 121에서 50%, 바닥에서 100% 현금 만들어 놓고 구정 딱 지난 31일 날 아까 얘기한 현대차, 삼성전자, 환율 딱 보고 거기에서 배팅할 건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럼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빈집털이에서 남은 게 5G, 그 다음에 건설, 농업, 물류,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롱숏이에요. 재건이 가져갈지 철도 방산이 갈지 요거는 저도
다음 방송에 와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롱숏이니까 그거 확인하고 다음 물줄기를 찾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 장이 가려면 이제 삼성전자 땡겨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소부장주들이 최근에 급등한 것들이 꽤 많아요. 전에 CXL의 오키스전자가 지금 오늘부로 더블 났습니다. 네. 바닥에서. 이런 게 보이지 않게 막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소부장주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역별 종목이 무지무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 가면 예를 들어서 치떠는 하나마이크로. 치 떨리는 종목들이에요. 이게 퀄리타스 반도체 같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때 삼성전자 갖고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장이 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 2월 5일 그때가 되면 이재용 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때 대표님의 의견 다시 정리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조의 팔로더먼 여기서 마칠 거고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2월 5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